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크라이나 사태 이제 뭐 15개 항을 놓고 뭔가 협정을 이제 논의 중이다. 이래서 그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사상자가 연일 계속 나오고 있고 뭐 엄청난 피난민들이 유럽 각국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있고 그 비참지경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쟁이 터진 지 3주, 한 달 돼가고 있는 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걱정이 드십니까? 저는 사실은 중국의 시진핑이나 북한의 김정은, 특히 이 북한의 김정은,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한테 모방범죄를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듭니다. 어제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7호 이거를 이제 쏘아 올렸는데 뭐 20km를 채 못 날아가서 터져버렸다면서요. 그게 실패했다고는 하나 뭐 이번 주중으로 또 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풍계리의 핵실험장을 복구하는 그런 징후가 곳곳에서 이제 포착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 푸틴이라고 하는 정말 전 세계의 인류를 또 다른 위험 속에 빠뜨리고 있는 이런 흉악무도한 인간 때문에 정말 세계가 지금 깜짝 놀라고 긴장 상태에 있고 경제가 엉망으로 지금 뒤섞이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신냉전 구도가 이제 전개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인데, 이제 문제는 김정은입니다. 우리한테는 일단 김정은은 이 우크라이나 사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두고 뭘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우고 있을까? 돌아보면은 문재인, 김정은, 도널드 트럼프 이렇게 세 정상들이 판문점에서도 만나고 뭐 그래서 평화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 것 같지만 완벽한 실패로 돌아갔다는 걸 이제 얼마 전부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특히 하노이에서 만나서 아무런 협상의 결과를 갖지 못했을 때, 노딜, 하노이 노딜이었을 때, 그 이후로 북한은 오로지 미사일, 핵, 이 개발에 일루매진을 해온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끝까지 자신들의 평화 프로세스 이것을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고집쟁이처럼 뭐 종전선언을 거기에 끝까지 매달려 있던 건 아닙니까? 마지막까지 대화를 구걸하고. 정말 하루하루가 어떻게 보면 유태하고 걱정으로 한반도 주변을 온 세계가 바라보고 뭐 그런 상황을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면은 일단 북한 김정은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가 필요할 것 같고요. 김정은이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 김정은 체제가 실질적으로 평화에 관심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뭐 이런 것. 그 다음에 한국형 킬체인,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전략 무기에 대해서 어떤 도발 징후가 보일 때 그것이 남쪽 한반도 전역을 향해서 그 타겟 목표를 세우고 있다는 것이 확실시 될 경우에 우리는 어떤 킬체인을 동원할 것인가. 그 다음에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전략 자산을 공유를 할 것인가. 이것을 플랜 B라고 부릅니다. 컨틴전시 플랜. 유사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것을 정말 중요하게 검토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동맹의 중요성이 이제 모두에게 인식되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어떤 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위태위태한 동서간의 새로운 냉전 시대를 보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우리가 세계 최고 강국인 미국과 동맹이라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러시아한테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모습, 거기서는 우리는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북한의 이제 김정은 체제의 이 도발 위협에 대해서 그것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은 뭐냐? 그걸 어떻게 억제를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굳건한 한미동맹. 두 번째, 자유세계와 연대한 집단 방위. 세 번째, 군사적 억지력 확보. 그거 말고 뭐 다른 뭐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한미 동맹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좌파 정권이 들어올 때는 그것이 흔들릴 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큰 줄거리로 봤을 때 그 어떤 나라하고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그런 한미 동맹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사를 비롯해서 한미일 공조 체제, 쿼드, 나토의 역외 협력국가, 뭐 이런 자유세계와 비상시 언제든지 그 굳건한 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참 다행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과 적대적인 관계로 돌아서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한미일 동맹을, 한미일 이 연대를 더 굳건히 하면서 동시에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 역시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정치 분석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미 동맹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중국이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윤석열과 바이든이 그냥 수시로 만나고 그냥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고 한미의 강력한 유대를 과시하면 과시할수록 윤석열이 하는 말에 대해서 시진핑은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김정은도 마찬가지. 문재인은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상대를 안 해줬기 때문에 시진핑도 김정은도 상대를 안 하는 것이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시아형 핵 공유를 추진할 때다, 뭐 이런 제안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미국 핵무기를 일본 영토에 배치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그 인수위원장 맡고 있는 안철수 대표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핵 전술핵 반입, 이것은 피하지만 오키나와와 괌에 있는 미국 핵을 활용하는 협정이 필요하다. 전술핵 공유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땅에 핵을 들여오면은 갑자기 지금 그 중국과 또 여러 가지 관계가 갑자기 요동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 공유 쪽으로 가야 된다. 나토식 공유.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 간사인 김성한 고려대 교수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토식 핵 공유 협정을 통해서 핵 우산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또는 동해상에 미국 핵 잠수함을 배치해 동맹 공동관리안에 두는 방안이 필요하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 글로벌 질서 파괴 시대에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핵 공유, 일본 영토의 핵 전술핵 배치. 푸틴과 같은 어떻게 보면 또라이가 중국에서 나올 수 있고 북한에서 나올 수 있고 이럴 때 자유세계의 굳건한 그 핵 동맹, 핵 공유 체제 충분히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제 그런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전략적 불균형 상태, 비대칭 상태에 있는 그 극동아시아의 주변 정세로 봤을 때 어느 날 정말 중국과 북한이 비밀 작전을 맺은 다음에 한국과 일본을
짓밟아 들어오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우크라이나처럼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그 문화일보에 실려 있는 김용호 인하대 교수의 글, 그 다음에 유호열 고려대 교수의 글, 이미숙 논설위원의 글 등을 전체적으로 참조를 하면서 여러분께 우리가 국민 통합을 해 나가면서 동시에 안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을 한 군데로 모아서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진정한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한 5대 필요 조건, 그것과 아울러 우리 안보가 없으면 경제도 없는 겁니다. 안보를 굳건히 할 수 있는, 최근에 그 동서 신냉전 시대를 맞이하는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김정은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 생각과 함께 여러 가지 상황을 점검해 봤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